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분산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분석은 이제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게 t-테스트에 대해서 배웠었죠. t-테스트 중에서도 두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로는 상관이 있는 경우, 상관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독립표본 t 검정을 했고요. 그렇지 않고 두 번째, 상관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paired t-테스트를 한다고 했죠. paired t-테스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t-테스트를 왜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했죠? for what? t-테스트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였나요? 요거는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식욕 차이 뭐 이런 것들, 식욕을 나타내는 지표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이 남자의 값하고 여자의 값하고 차이가 있는지, 요런 집단이 두 개만 있는 경우, 남자랑 여자 두 개만 있는 경우를 하는 게 t-테스트라고 했었죠. t-테스트라고 했었고, 특히 이 상관이 있는 t-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의 형태가 한 사람, A라는 사람이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요런 경우에 주로 쓰는 분석 방법이 paired t-테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게 t-테스트라고 했는데 집단의 개수가 3개가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단의 수가 3개라면 A, B, C 3개의 집단이, 예를 들어서 A반, B반, C반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세 반에 수학 점수가 쭉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학 점수가 쭉 있고, 요 점수의 평균 차이가 반별로 있는지를 확인하기 원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을 활용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죠? 일단 A 집단이랑 B 집단을 비교하고, B 집단이랑 C 집단을 비교하고, A 집단이랑 C 집단을 비교하면 어느 집단이 제일 크고 어느 집단이 제일 작은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방식을 채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신뢰도라는 것을 배웠죠. 신뢰도. 우리가 알파, p-밸류 할 때 나왔던 신뢰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00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00% 이거를 우리가 신뢰도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95% 신뢰 수준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뉴스나 신문 기사 같은 거 보시면은, 신문 기사에도 뭐 요즘에 그 미국 대통령 그 당선 확률 이런 거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트럼프 대 바이든 뭐 몇 대 몇 나오고, 유의 수준 뭐 몇에 죄송합니다. 신뢰도가 95%의 신뢰 수준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볼 때, 이 세 집단을 비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T 검정을 그냥 활용하게 되면, 일단 A랑 B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는데 95%의 확률로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겠죠. B하고 C가 또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95%겠죠. 그리고 C하고 A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95%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맞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제 결국은 이 안에 진실이 있을 확률이 95%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모평균이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5%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세 개가 한 번에 다 맞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0.95, 95% 곱하기 요 첫 번째 사건, 요 첫 번째 사건이 이렇게 오고 두 번째 사건이 이렇게 오고 세 번째 사건이 이렇게 와서 결국에는 0.95 곱하기 0.95 곱하기 0.9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이 0.95보다 더 낮은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1보다 작은 숫자들을 계속해서 곱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게 더 낮게 나오겠죠. 0.95보다 더 낮은 값이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95% 정도의 신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검정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검정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진다 라고 하면 이 표본의 숫자를 늘리는 표본의 수를 늘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어렵잖아요. 표본의 수는 결국은 이게 이제 돈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더 많은 사람을 설문조사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 시간과 돈의 문제로 귀결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지 않는 거죠. 95% 신뢰 수준을 이렇게 연속해서 세 번이나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번에 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불가한가? 이거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이 바로 이 분산 분석이라는 방법입니다. 분산 분석이라는 거를 그래서 사람들이 고안을 해냈습니다. 이 분산 분석이라는 거를 영어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노바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Analysis of Variance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ANOVA 그래서 아노바라고 부르고요. 이 분산 분석의 종류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일원 분산 분석이 있고 이원 분산 분석이 있고 그다음에 뭐 다원 분산 분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일원 분산 분석은 요인이 하나일 때 가령 우리가 아까 반 A반, B반, C반 나눠가지고 수학 점수를 이렇게 봤잖아요. 그럼 세 반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게 1원 분산 분석이었다면 2원 분산 분석은 요인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 그래서 요거 반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성별 이런 거를 또 보는 거죠. 성별까지 보면은 반에 따른 효과도 있고 성별에 따른 효과도 있고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요거는 2원 분산 분석이라고 부르고요. 다원 분산 분석은 뭐 이게 이제 여러 개가 되는 거죠. 여러 개가 돼서 뭐 성별뿐만 아니라 뭐 이게 이제 뭐 다문화 학교라면은 여기에 이제 뭐 출신 국가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또 뭐 사는 지역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분산 분석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분산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 혹시 분산 구하는 공식 생각나시나요? 우리가 분산을 어떻게 구했었냐면 시그마 xi 마이너스 x바의 제곱을 이렇게 나누는 개념으로 배웠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요런 게 있죠? 요렇게 평균이 들어가 있죠? 평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이제 식을 뜯어서 살펴보면은 어떤 한 사람의 값에서 평균을 빼는 거죠. 이거는 결국 우리가 편차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뭐 데이터들이 쭉 이렇게 있고 여기 막 몰려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 있고 또 이렇게 조금씩 있고 이런 식의 만약에 이제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각 값들이 이제 이렇게 찍혀 있고 그러면 평균 값은 여기 정도가 되겠죠. 여기가 평균이 되고 요 하나가 관측값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차이 요게
이 식에서 이 부분이 되는 거겠죠. 여기 이렇게 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편이 또는 편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 편차들의 합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가 되죠?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다 더하게 되면 결국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더라도 무조건 0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제곱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유도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분산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이 평균, 이 분산이라는 자료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들이 평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본다는 것은 앞서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료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냐면 이거를 근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교수 제가 이제 재밌는 그 연구를 봤는데 그런 연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구는 아니고 어디서 이제 그 컨설팅 업체에다가 어떤 대학에서 설문을 한 겁니다. 설문을 요청해가지고 설문을 했어요. 과연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수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를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제 교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수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수란 이거는 이제 막 첫 번째 재밌는 사람, 두 번째 친근한 사람, 세 번째 그 다음이 이제 실력이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는 거죠. 뭐 네 번째 유머가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교수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수를 조사해 보니까 이 교수들의 통념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일단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수는 첫 번째,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수 첫 번째, 친절한 사람. 두 번째, 실력이 좋은 사람. 세 번째, 외모가 단정한 사람. 이 교수님들은 친근한 사람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었냐면은 조금 좀 옷을 좀 캐주얼하게 입고 그럼 저 같은 옷을 입는 거죠. 이런 심슨 티셔츠 같은 것도 입고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학생들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학생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외모가 단정해가지고 옷도 잘 챙겨 입고 그 다음에 자기 관리가 잘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교수님들을 선호한대요. 그리고 이 실력도 훌륭해서 그 뭘 물어봤을 때 제대로 잘 대답해 주시는 교수님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가르쳐 줄 때 막 까칠하게 대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따도남이라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도시 남자, 뭐 따도녀 스타일에 되게 이렇게 심정적으로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회적이고 세련되고 그런 사람을 선호한다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 그 아노바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죠. 아노바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는데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조명근 교수가 있고 여기에는 또 조호근 교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외모에 따라서 첫 번째 문제, 외모가 과연
영향을 미칠까? 두 번째, 가르치는 실력이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만약에 이런 연구 주제를 재밌게 잡아서 한다고 했을 때 이 가르치는 실력은 이제 논외로 하고, 가르치는 실력이 동일하다고 할 때 이 가르치는 실력이 동일하다고 할 때 과연 외모가 영향을 미치느냐. 세 번째는 조명근, 조호근 했으니까 조한근으로 해보겠습니다. 조한근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을 때 외모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명근 제일 나, 조호근 그 다음이야. 그 다음 조한근이야. 요렇게 이제 외모 순서가 나왔다고 했을 때 똑같은 내용을 가르쳤어요. 저도 A반을 가르치고 이 사람도 A반을 가르치고 이 사람도 A반을 가르쳤어. 그러면 지금 A반 학생들 중에 조명근한테 수업 받은 과목들의 점수가 있겠죠. 여기에 보면은 A반에 1번 여기 번호가 있고 1번, 2번, 3번 쭉 있고 4번, 5번 있는데 여기가 조명근 이렇게 있고 3번까지는 조명근한테 받았어. 4, 5, 6번은 조호근한테 받았어. 7, 8, 9번은 조한근한테 받았다고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에 셋 다 이제 수학 강사라고 해볼게요. 수학 강사.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들의 점수가 나오겠죠. 뭐 75점, 80점, 85점, 그 다음에 뭐 65점, 100점, 100점, 그 다음에 뭐 70점, 74점, 54점 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수학 점수는 있고 강사 있고 이때 강사의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강사의 효과가 있는가? 이걸 보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냐면 이 조명근 집단하고 조호근 집단하고 조한근 집단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는 거죠. 평균을 구하면 얘는 80점이고 얘는 265니까 38에 24, 한 88점 정도 되겠네요. 88점. 여기는 144에 54니까 198점이죠. 그러면 한 65점 되나요? 뭐 65점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평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평균이 조명근한테 배운 사람들의 평균은 80점이고 조근한테 배운 사람은 88점이고 조한근한테 배운 사람은 65점이야. 그러면 이 전체 분산, 전체 평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체 평균은 대략 지금 보면은 한 뭐 70 몇 점 나올 것 같아. 한 77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전체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냐면 집단 여기서 이제 이게 각각의 평균인데 여기서 저한테 배운 학생들, 조명근한테 배운 학생들의 분산을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조명근한테 배운 사람의 분산을 구하면 이 80 빼기 75, 80 빼기 80, 80 빼기 85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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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다 더한 거를 나누기 2 이렇게 해주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형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요 세 개가 계산이 되고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요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75 빼기 77의 제곱 그 다음에 80 빼기 77의 제곱 이런 식으로 분산이 다 계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앞에 좀 또 잘못 여러분이 헷갈리게 제가 썼는데 이게 앞뒤가 바뀐 거죠. 이게 75 빼기 80, 80 빼기 80, 85 빼기 8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바꿔서 쓰겠습니다. 75 빼기 80, 85 빼기 80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다 똑같이
조명근한테 배운 사람들의 평균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조호근한테 배운 사람들의 평균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조한근한테 배운 사람들의 평균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조명근한테 배운 사람들의 이 평균이 벌어진 거리하고, 조호근한테 배운 사람들이 평균에서 벌어진 거리하고, 조한근이 가르친 사람들이 평균에서 멀어진 거리, 이것들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요 집단 안에서가 만약에 더 크다, 이 집단 안의 분산이랑 이 집단 사이사이의 분산, 이 집단 간의 분산이랑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조명근한테 배운 사람은 그냥 원래 성적이 좋았던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원래 얘네가 잘하는 애들이었을 수 있잖아. 조호근한테 배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준점이 뭐냐면 집단 내 분산하고 집단 간 분산을 비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게 요 개념이 중요해요. 집단 내 분산하고 집단 간 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우리가 분산을 아까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평균을 빼준 거에 제곱을 하고 표본의 숫자로 나눠줬잖아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는데 여기가 뭔가요, 여러분? 요거 제곱이라고 돼 있죠. 이거 영어로 어떻게 읽는지 혹시 아시나요? 영어로 제곱이라고 읽지 않고 스퀘어라고 읽습니다. 스퀘어라고 읽고 요거는 뭐라고 읽나요? 시그마라고 읽기도 하지만 서메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서메이션이라고 하고요. 아이고 뭐야. 서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집단 내 분산이라는 거를 표현할 때 요걸 이제 서메이션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그냥 썸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 집단 내 분산을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sum of square, 제곱의 합, 즉 이제 우리말로 하면 제곱합이 되겠죠. sum of square within.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SSW라고 부르고요. sum of square between, 그 커플 앱 아니고요. 네, 이 sum of square between이랑 sum of square within을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형태가 바로 이 아노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어려운데 한번 그래도 끝까지 따라와 보세요. 집단 내 분산하고 집단 간 분산, 요거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숫자를 비교하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두 숫자의 크기 비교. 여러분, 두 숫자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하죠? 예를 들어서 x랑 y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두 숫자 중에 어느 게 더 큰 건지를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렇게 빼본단 말이야. 빼서 0보다 크면 앞에 게 큰 거고, 빼서 0보다 작으면 뒤에 게 큰 거고,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방법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빼는 거 말고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y를 x로 나누는 거야. 이게 1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얘가 더 큰 거고, 만약에 y분의 x 했을 때 얘가 1보다 작아. 그러면 얘가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요런 이 나누기로 숫자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를 바탕으로 요 계산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sum of square within이 들어가 있어요. 즉 집단 내의 분산, 그 한 집단 내에서 분산의 크기가 있고, 그거 대비 집단 사이의 분산, 즉 이 집단, 어떤 집단을 나누는 그게 있잖아요. 아까 그 조명근, 조한근, 뭐 조호근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의 효과, 이 집단 간의 효과라는 거죠. 이 사람들로 인한 분산, 이 사람들로 인해서 생기는 분산, 그 크기를 sum of square between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분자에다가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 분산 있죠? 그거를 sum of square within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 크기를 가지고 이게 1보다 큰지 혹은 1보다 작은지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무조건 1보다 크다고 해서 비트윈의 크기가 크니까 이게 집단 간 효과가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혹은 뭐 1보다 작으면은 이건 사실 논할 필요가 없이 이 집단 간의 효과가 적은 거죠. 근데 1보다 크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이 sum of square within이랑 sum of square between이 이 F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를 따르게 됩니다. F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유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뭐 요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요런 형태로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제 t 값을 구하는 거랑 카이 제곱을 구하는 거랑 다 비슷한 방법이에요. 요 값을 먼저 구해. 이건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이거 sx분의 x-x바 이렇게 구한다고 했었는데, 요거처럼 요렇게 구하면 f 값이 나오는 거예요. f가 얼마 이렇게 나오고, 그 지점을 이렇게 그어서 색칠해서 요 부분을 적분해서 요 부분이 0.05보다 큰지 작은지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0.05보다 크면 연가설을 기각 못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0.05보다 작으면은 연가설을 기각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게, 과연 분산 분석의 연가설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H null하고 H alternative가 있다고 했을 때 연가설은 뭔가요? 연가설은 1번 집단의 평균, 2번 집단의 평균, 3번 집단의 평균 쭉 해서 100번 집단의 평균이 모두 같다. 집단이 100개라면 100개의 평균이 모두 같다 라고 보는 게 이 분산분석의 연가설이고요. 이 대립가설은 뭡니까? 대립가설은 이제 연가설의 여사건 개념이라고 했죠. 요거 빼고 나머지 모두. 그래서 not H nul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1번부터 99번까지 똑같아. 근데 100번만 달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1번부터 100번까지 다 똑같다고 했어요. 1번부터 100번까지 다 똑같다고 했는데 정작 평균을 내보니까 99번까지는 다 똑같았어. 근데 100번만 달라. 그럼 하나 틀렸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99개 맞았는데 하나 맞게 해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연가설은 이 모든 평균이 같다고, 대립가설은 평균이 하나라도 다른 게 있다 라는 게 이제 대립가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과정을 거쳐서 연가설을 만약에 연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이 연가설이 기각된 걸 보니까, 요걸 보니까 어떤 거 하나는 평균이 다른 게, 최소한 하나는 평균이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제가 이제 임의로 이 집단을 100개까지 만들어 놨지만 실제 데이터에서는 뭐 이렇게 많지는 않겠죠. 뭐 크게 뭐 3개 정도 있을 수도 있고 뭐 5개 정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M1이랑 M2는 같아. 근데 M3는 같지 않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연가설을 기각하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분산 분석을 조금 더 이 디테일하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걸 구하는 방식들을 모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먼저 이 집단 간 분산을 구하는 것도 해야 되고, 집단 내의 분산을 구하는 것도 해야 되고, 오차 분산을 구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그게 있거든요. 왜 이래? 여기에 제곱합을 구하는 게 있고요. 여기 자유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아마 보게 될 확률이 높아요. 시험 같은 데서 통계학이나 이런 시험에서 보면은 이 표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유도가 나오고, 여기에는 이거 왜 이래 이거. 여기에는 MSE라는 게 나옵니다. Mean Square Error.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F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 간의 집단 간의 제곱합을 구해주고 집단 내의 제곱합을 구해주고 요 두 개에 포함되지 않는 오차의 제곱합을 구해주면은 전체 제곱합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다 더하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되고 자유도는 집단의 수, 집단 간이니까 집단의 수 빼기 1. 요거는 집단 내에서는 집단에 속한 거 빼기 1. 뭐 그다음에 얘는 뭐 이게 곱한 거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요거를 나눠주면은 여기 값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얘분의 얘 이렇게 하면은 이 f 값이 나오게 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다 계산할 줄 아는 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별로 큰 의미는 없고요. 오늘 설명해 드린 거의 어떤 핵심은 그런 거로 볼 수 있죠. 오늘 말씀드린 거의 핵심은 첫째, 분산 분석을 하는 이유. 어렵죠,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분산 분석 활용하는 이유는 뭐다? T 검정으로 여러 번 하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왜 신뢰도가 떨어지죠? 0.95를 맞출 확률이 0.95인데 그거를 계속 뭐 집단이 3개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집단이 만약에 3개야. 그럼 우리가 몇 번 해야 된다 그랬어요? 3번 해야 되잖아요. A, B, B, C, C, A 이렇게 3번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집단이 뭐 10개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운 건데 n 컨비네이션 2 이렇게 하는 거죠. n개 집단 중에서 2개씩 뽑는 경우의 수 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n, n-1 이렇게 되잖아요. 즉 2분의 10 곱하기 9 45가 되죠.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구했을 때는 0.95의 3승으로 나왔어요. 0.95의 3승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10개, 집단이 10개야. 나라 같은 걸로 하면 집단이 10개도 나오겠죠. 뭐 실제로 200개까지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0.95에 10개 나라가 있어. 그럼 45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수함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죠? 지수함수의 모습은 1을 기점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점점 0에 가까워지는. 요게 이제 지수함수 AX라고 했을 때 A가 0과 1 사이의 값이면은 이렇게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45 만약에 100개야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100 곱하기 99 그러면은 뭐 4950개의 55인가? 아무튼 이만큼 여기에 있겠죠. 그럼 거의 0에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집단이 100개에 가까워지면은 이 다 맞출 확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T 검정을 여러 번 하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집단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쓰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 좋아. 그러면 그래. 한 번에 해. 그럼 한 번에 어떻게 해? 한 번에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지? 분산을 활용하면 된다 이거예요. 분산을 쓰면 돼. 왜 분산을 쓰면 돼? 여기에 평균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요 평균이라는 거를 활용을 한다면 실제로 이 분산이라는 자료는 평균을 포함하는 자료라는 거죠. 평균을 한 번 더 가공한 자료이기 때문에 평균을 한 번 더 가공한 자료이기 때문에 요건 평균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야. 그래서 평균을 비교할 때도 쓸 수 있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집단 간 분산을 구하는 거죠. 저한테 배운 사람이랑 더 잘생긴 사람한테 배운 사람이랑 저보다 못생긴 사람이랑 한테 배운 사람이랑 이 세 가지 집단으로 나눠서 분산을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집단 간의 분산을 비교를 해보고 집단 간의 분산을 구하고 그거를
기준이 되는 집단 내 분산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요게 f 값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f 분포에서 어떤 값 요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p 밸류를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분산 분석 테이블 여러분들이 통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 보게 될 텐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제곱합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자유도가 있고 요거 나누면은 이 제곱합의 평균 값을 이제 여기다가 쓰게 되는 거죠. 요거로 나눠준 거죠. 여기가 만약에 100이고 여기가 2였어. 그럼 여기 50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90이었고 3이면 3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F값을 이거 이제 F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 표를 그리는 건데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30분의 50 그렇게 해서 F값이 3분의 5 해서 1.6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유도가 얼마일 때 1.6에 해당하는 값 여기가 1.6이야. 그러면 요 부분을 이제 요 나머지 부분 여기를 이제 적분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 값을 가지고 p-밸류를 구한다. p-밸류를 구해서 이게 0.05보다 큰지 작은지를 본다 하는 것들이 이제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연가설이 뭐라고 했었죠? 연가설은 뮤1, 뮤2, 뮤3 모두 다 같다. 100개가 있으면 100번까지 다 똑같다. 이게 연가설이고 대립가설은 not h null 연가설이 아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0번까지 다 똑같은데 얘만 달라. 뭐 47번만 달라. 그러면 연가설이 기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맞다고 보는 거죠. 얘가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h null is rejected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론적인 거를 공부했으니까 오늘 이론 분산 분석에 대해서 한번 실습하는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